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무려 5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규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한 번쯤은 치과에 가서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잇몸이 내려갔어요. 심하신 분들은 치아가 흔들려요. 라고 얘기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는 풍치, 잇몸병, 치은염, 치주염 등 다양한 이름의 원인을 얘기하곤 했을 텐데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두 잇몸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치했다가 발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강질환, 치은염과 치주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닥터하우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치주염과 치은염 정확하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선 치은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치은염이란 치은, 그러니까 잇몸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겁니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고 치아를 잡고 있는 치주 인대나 잇몸뼈에는 퍼지지 않은 상태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 방치하기가 쉬운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텐데 치은염이 생기면 보통 잇몸이 자극받아서 붉어지고요. 통증이 생깁니다. 무언가 먹을 때나 이 닦을 때 피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입냄새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은염은 주로 구강 내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생리, 임신, 당뇨병 등 호르몬의 영향으로 치은염이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 약이나 경구 피임약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치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구강 내 세균막인 치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로 제거하지 못한 잔여물들이 끈적거리는 세균막의 형태인 치태가 되는데요. 침 속의 칼슘 성분과 합쳐지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치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또다시 침투한 세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유발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 치주염은 치은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고 치아를 둘러싼 인대나 잇몸뼈에는 퍼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염증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이에 따라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녹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것, 이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린다, 네. 바람만 불면 시리다 해서 풍치로도 부르는 병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고 끔찍한데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심각하지 않은 상태의 치은염일 때는 스케일링만으로 입속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치은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바깥쪽 외부 표면에 붙은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술식이고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기도 해요. 만약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면 추가적인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잇몸 치료의 정식 명칭은 치근 활택술인데요. 말 그대로 치아 뿌리를 매끈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치아 외부에 생긴 치석과 염증들이 스케일링과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면 치아 뿌리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스케일링으로 치아 외부의 치석을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에 있는 치석과 오염된 치아 조직까지 마취하고 제거하는 잇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로 적절하게 치료가 되면 좋겠는데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치주염일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치아를 지지하는 뼈들이 녹아내린 경우라면 결국 발치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후 상실한 치아를 대신하여 잇몸뼈에 인공 고정체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치아 뿌리를 대신할 임플란트 고정체인 나사를 잇몸뼈에 받게 됩니다. 이후 이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가 뼈에 고정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람마다 뼈의 단단함에 따라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고정된 나사에 치아의 머리 형태와 같은 보철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치주염과 치은염을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잇몸과 치아를 부드럽게 문지르듯 양치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아시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구강 관리를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입속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선 치간칫솔을 꼭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맞닿는 잇몸이 만드는 이 삼각형을 청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치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치간 칫솔까지 완벽하게 사용해 주시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이규민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 내 가족 중에 치과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주치의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환자의 건강 관리를 내 가족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사, 저도 누군가의 믿음직스러운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규민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